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12월 26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사전 예약이 개역되어 있는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추이로 봤을 때 2020년 1월 정식 발매 시에는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는 처음 공개될 당시에 있냐 없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화면 주름이 안 생기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물 사진을 보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삼성의 갤럭시 폴드, 화웨이 메이트 X와는 분명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사용자의 갤럭시 폴드 리뷰를 보면 디스플레이 주름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표가 살짝 나는 수준이고 정면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200만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싼 만큼 완벽에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은 주름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생산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채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 소재를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 2017년 글로벌 최초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CPI 양산 설비를 완공했고 연간 1천만 대가량의 폴더블 폰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접히는 유리로 불리고 있는데요. 접었다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핵심 소재로 사용될 만큼 미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갤럭시 폴드, 화웨이 메이트 X, 모토로라 레이저에 공급을 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출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경우 320만 대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1360만 대, 2021년에는 3040만 대, 2022년에는 5010만 대 수준으로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소재를 공급했음에도 왜 모토로라 레이저는 주름이 없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투명 PI 필름을 사용함과 동시에 기기 모서리에서 디스플레이를 당기기 위한 경첩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조사들이 반드시 스크린 커버로 초박형 유리인 UTG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글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재료는 변함없이 유리가 장착되었습니다. 깨지기 쉽지만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이유로 스크린 커버용 재료로 다른 대체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아사히 글래스의 경우 유리를 70 마이크로미터로 얇게 만든 후 화학 강화를 통해 3R 수준의 곡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스카트는 화학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UTG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토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향후에는 필름이 점점 단단해져서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라면 대량 생산과 크기, 하드코팅 기술이 완벽한 적용 정도로 보이는데요. 코오롱의 경우 이미 PI 필름을 양산을 시작했고 SKC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클램쉘 방식을 적용한 갤럭시 폴드2의 경우 전작의 폴리이미드 필름 CPI를 대신해서 UTG 강화 유리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비싼 게 사실이지만 긁힘과 강도, 경도 면에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추후 변경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모토로라 레이저는 우려와는 달리 주름 관련한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스펙이 어느 정도 뒤따라줘야 하는데 스냅드래곤 710을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은 고작 2510mAh에 불과한데 반해 출고가가 $1,500라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추억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이저 관련 콘텐츠를 다수 삽입해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국내 정식 출시가 미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내년 봄, 그러니까 갤럭시 S11 출시 이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얼리 어댑터들은 직구를 통해 미리 테스트 리뷰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글거림은 체크 필수 사항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 구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는 물론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폴더블 폰 개발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훌륭한 기술력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일본 규제 따위는 박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